안녕하세요. 션스크러셔 마샤스입니다. 자, 오늘은 왕초보 탈출 1탄 1강 수업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어 공부를 시작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모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강의 제목은요. 이것은 내 폰이야라는 제목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1강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 바로 이것은 이라는 부분이죠. 자, 미리 보기를 살짝 보시면 이것은 뭐뭐다라는 에따라는 단어, 즉 에따 구문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 또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긍정문과 부정문 만들기까지 오늘 같이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1강의 미션인데요. 이것은 사과니라는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응, 이것은 사과야 라고 대답을 우리 마지막에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1강에서 배울 새로운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자, 러시아어로 친구는 이렇게 쓰고요. 모음 가운데 우 하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거기에 강세를 주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друг, друг. 그리고 형, 오빠라는 단어, 남자 형제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영어 단어랑 좀 비슷해요. 대신 조금 짧네요. 그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брат, брат. 아까 친구 한 명 단어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친구들 해서 복수형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어가 앞부분은 글자가 좀 비슷하고 뒤에가 조금 달라요. 자, 우리 강세 뒤에 찍혀 있는 거 신경 써주시면서 뒤를 길게 읽어볼게요. друзья, друзья. 말라디에 좋습니다. 자, 밑에 내려서 과일이란 단어 배워볼까요? 과일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과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과일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명사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대로 요 단어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글자 F 생각나시죠? 읽어볼게요. frutti, frutti. 과일 중에서 바나나를 따로 한번 배워볼까요? 자, 바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좀 비슷한 발음 시작됩니다. 뒤에다 강세 주시면서 읽어볼게요. 바난, 바난. 그리고 한 개 더 사과라는 단어입니다. 러시아어로 사과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강세 어디?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던 강세 규칙 뒤에 오를 모두 아로 바꾼다. 요거 꼭 체크하면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야블라까. 앞에 강세 야블라까. 네, 좋습니다. 자, 새로운 단어 같이 한번 공부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격적인 학습 내용을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어와 러시아어 문장 구조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한국어 문장 이것은 책이다라는 아주 쉬운 요 간편한 문장을 간단한 문장을 밑에 러시아어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 건데 똑같이 쓰지 않았고 제가 마지막에 이다라는 것을 쓰지 않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어로는 같은 문장을 표현하더라도 요 이다라는 것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하는 비동사라는 것이 러시아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은 현재형에서 비동사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어차피 지금 이제 기본적인 문장들이 다 현재형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는 현재형 비동사, 즉 뭐뭐이다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문. 이번에는 분명히 의문문이죠. 이 사람은 안토니니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마찬가지로 러시아어로 이 문장을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없어요? 마지막에 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평사문이 됐든 아니면 물어보는 의문문이 됐든 뭐뭐이다 또는 뭐뭐이니? 라는 표현을 따로 쓰지 않는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1강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에따라는 단어.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강세가 맨 앞에 있죠. 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있는 스펠링 오를 아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에따, 에따. 절대 에또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의 뜻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 또는 물건을 나타내는 지시, 이것은 이라고 하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단어 중 하나, 에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을 또 나타내는 거, 지칭할 때 이 사람은 할 때도 에따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또 뭐죠? 복수형이라고 해서 위에서는 단수형을 나타내고 밑에 거는 이것들, 이 사람들. 한국어 되게 어색하죠? 우리 한국어에서는 복수형을 좀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아마 요 들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시겠지만 복수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 아시죠? 자, 이 복수형까지 에따라는 단어가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이 에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문장의 뭐 절반 이상 정말 에따가 자주 등장한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단어 한번 넣어보고 문장을 말하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집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러시아어로 집은 돔, 돔.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그럼 뒤에 돔은 쓰여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에따라는 단어만 넣어주시면 돼요. 잊지 않으셨죠? 러시아어는 비동사가 없다. 그래서 따로 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에따 돔, 에따 돔. 또 다른 예시로 이것은 보드카야라는 문장 말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보드카 앞에 있는 그 보드카 단어 보이시죠? 앞에 강세 주시면서 입술 깨물어서 보드카라고 발음을 하죠. 똑같아요. 이것은 보드카야 하면 앞에 에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에따 보드카, 에따 보드카. 말라디아 좋습니다. 자, 사물을 나타내는 형태로 에따를 넣어봤고요. 이번에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죠? 네, 저, 그죠? 마샤입니다. 이 사람은 마샤요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을 지칭하고 있죠? 에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에따 마샤, 에따 마샤. 또 이외에도 우리가 배웠던 브라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남동생이야 또는 이 사람은 형이야 이런 걸 뜻할 때 브라트를 넣겠죠. 앞에다가 이 사람은 넣어서 문장 말해볼게요. Это брат, это брат. 네, 좋습니다. 역시 사람도 똑같이 에따라는 문장을 주어로 쓴다. 이번에는 복수형입니다. 자, 우리가 복수형 배웠던 단어 과일이라는 단어 앞에서 배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frutti, frutti. 이번에는 에따를 붙여봅시다. 이것들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과일입니다. Eta frutti, eta frutti. 또 다른 복수형 단어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뒤에 강세 주시면서 друзья, друзья. 이 사람들은 친구들이에요 라고 해서 에따를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해볼까요? Это друзья, это друзья. 말라디아츠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한번 배워볼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세요. 이것은 집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Это дом, Это dom. 요 문장을 물어보는 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건 집이야? 라고 물어보는 이제 문장이 되겠죠. 자, 요 상황에서 우리 러시아어로는 어떻게 하냐? 똑같이 씁니다. 보시다시피 순서도 똑같고 단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어순의 변화가 없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도 똑같긴 하죠. 앞에 이것은 쓰이고 뒤에 집이다 또는 집인이 쓰인 거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쓰되 어떻게 해요? 억양만 바꿔주면 됩니다. 평서문과 의문문의 억양만 바꿔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읽을까요? 우리 밑에 있는 이것은 집이니 한번 읽어볼게요. Это дом, это dom. 뒤에 집을 올려서 발음을 해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입니다. 자, 또 다른 예문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다라는 문장에 맞춰 이 사람은 친구야? 라고 해서 바꿔볼게요. 먼저 평서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평서문은 그냥 마지막에 서서히 끝낸다는 느낌으로 끝에를 살짝 내려주시면 되죠? 따라해볼게요. Это друг, это друг. 그렇다면 이 문장을 그대로 이 사람은 친구야? 라고 의문문으로 바꿔볼 거예요.
단어는 동일, 순서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물음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물어보는 형태. 제일 중요한 거는 의문사가 없을 때는 내가 묻고자 하는 거를 강하게 올려서 물어봐야 돼요. 뭐죠? 친구를 우리는 물어보고 싶으니까 뒤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Это друг? Это друг? 좋습니다. 요거는 내리고, 요거는 뒤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좋아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듣고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고민해 봐야겠죠? 두 가지의 대답을 둘 다 배워볼 거예요. 긍정문으로 대답하는 거와 부정문 대답하기가 있어요. 먼저 긍정문은요. 앞에 이제 나, 즉 네, 응이라는 대답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먼저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거 바나나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바나나 우리 아까 배웠죠? 바난. 바난. 그렇다면 이것은 바나나니? 질문 뒤에를 올리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Это банан? Это банан? 대답은요. 이거 바나나야. 그러면 먼저 응이라는 단어, 즉 나 먼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것은 바나나야.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뒤에 물음표 대신 점, 마침표로만 바꿔주시면 다시 평서문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Да, это банан. Да, это банан. 이렇게 긍정문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정문, 즉 아니요라는 뜻은 어떻게 전달하냐? 얘도 마찬가지 대답 niet라는 단어를 일단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질문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은 마샤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분은 마샤가 아니고 우리 아리샤 쌤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마샤 쌤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일단 질문부터 봐볼까요? 자, 이 사람은 마샤예요? 라고 하면 우리 마샤가 중요한 거니까 뒤를 올리면서 질문해야겠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Это Маша. Это Маш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니요, 이 사람 마샤 아니에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니요부터 нет, нет. 요거 먼저 해주시고요. 자, 중요합니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꼭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긍정문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단어, 내가 부정하고자 한 단어 앞에다가 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 어떻게 발음하냐?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Нет, это не Маша. Нет, это не Маш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нет 해서 마지막에 뜨라는 글자가 살짝 보이고 또 발음이 나는 애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고요. 방금 봤던 문장 속에 있었던, 즉 마지막에 뜨가 없었던 뭐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니 라고 적혀 있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강세 규칙 때문에 제가 이제 니라고 발음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쓰실 때는 예 두 가지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 많이들 헷갈려 하시니까 잘 구분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핵심 표현은요. 일단 이것은 바나나야? 라고 질문을 하고요. 바로 부정을 한번 해놓은 거예요. 아니야, 이거 바나나 아니야. 이것은 사과야. 라고 해서 다른 이제 명사까지 바꿔서 말해볼게요. 먼저 이거 바나나니 바나나를 올리면서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볼게요. Это банан. Это банан. 자, 부정해볼까요? 아니야, 이거 바나나 아니야. 먼저 앞에 нет, нет. 뒤에는요. Это не банан. Это не банан. 마지막 문장, 사과야 라고 하죠. Это яблоко. Это яблоко. молодец, 좋습니다. 바나나, 사과 단어 바꿔가면서 핵심 표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션 클리어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사과야? 라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거 사과야. 긍정문으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사과 방금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해볼게요. Это яблоко. Это яблоко. 야블라까 올리셨죠? 자, 이거 사과야. 그러면 긍정문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라고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평서문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Да, это яблоко. Да, это яблоко. молодец.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보너스 표현 남아있는데요. 우리 각 강의 끝날 때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필수 표현들을 한번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 아닙니까? 그죠? 우리 1강. 그렇다면 인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이렇게 길다. 라고 요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스펠링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안녕하세요를 러시아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가운데 빨간색으로 체크된 데, 즉 아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길게 강하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실제로 발음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천천히는 하진 않죠. 이제 발음하다 보면 좀 빨리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빨리 발음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정확한 발음이 안 나옵니다. 지금으로는 이렇게 하나하나 스펠링 보시면서 발음을 천천히 저랑 같이 따라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번 더.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지치지 않고 우리 한 강 한 강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러면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까!